한국 전통 결혼식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찍은 영상이 1억 2천만 뷰를 돌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 혼례 영상이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한옥 마당에 북소리가 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말없이 깊은 절을 올리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충북의 한 한옥, 경주의 교촌 한옥마을, 그리고 안동의 국제행사 현장까지 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전통 혼례를 올리고 있는 것이었죠.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이건 진짜 결혼 같다, 이런 의미 있는 결혼식은 처음이라며 직접 한국 전통 방식의 결혼식을 원하게 된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의 전통 혼례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길래 외국인들을 놀라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결혼하러 한국에 오는 이유를 실제 사연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인생에서 결혼이란 단순했습니다.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짧은 서약을 하고 케이크를 자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몇 달 전, 제 딸 에밀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 준호와 결혼하겠다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한국에서, 그것도 전통 방식으로 올리겠다는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흥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 한옥 마당, 그리고 절을 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죠. 엄마, 이거 봐.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완전 대유행이야. 인스타그램 피드 전체가 이런 사진들로 넘쳐나고 있어. 조회수 수백만씩 나오는 게 수두룩해. 저는 냉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과장되고 포장된 것들이잖아요. 실제와는 거리가 먼 바이럴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니? 내 세대는 뭐든 SNS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야.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올린 결혼식은 15분 만에 끝났어요. 목사님의 짧은 축복, 반지 교환, 입맞춤.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죠. 전통이라는 건 박물관이나 역사책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복잡한 의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어요. 딸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통 혼례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왜 굳이 불편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이해하기 힘든 의식을 거쳐야 하는지, 왜 가족들을 먼 나라까지 데려가야 하는지 따졌죠. 딸은 결국 포기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현실적인 사람일 뿐이야. 딸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주려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기만 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 아닌가? 형식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딸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어요. 이건 딸을 위한 일이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죠.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딸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면증은 제 오랜 친구였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죠. TV를 켜기엔 시끄럽고 책을 읽기엔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SNS는 평소에 자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시간을 때울 게 필요했어요. 딸이 며칠 전에 보낸 메시지 링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이것만이라도 한번 봐줘. 제발.
저는 한숨을 쉬며 링크를 클릭했어요. 유튜브 영상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미국 커플의 한국 전통혼례 체험이었죠. 조회수가 1억 2천만이라는 숫자가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조회수가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관광 영상처럼 보였어요. 한옥의 기와 지붕, 마당의 돌담, 가을 단풍이 배경으로 깔렸죠. 그런데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묵직하고 깊은 소리였어요. 신랑이 등장했습니다. 사무관대라는 복잡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숙해 보였죠. 화동이라는 작은 아이가 신랑 앞을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 다음 신부가 나타났어요. 화롯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본 어떤 웨딩드레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촌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격 있어 보였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 결혼식이었다면 이 순간에 목사가 긴 설교를 하고 신랑 신부가 서약서를 읽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는 그 어떤 말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요. 교베레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서로를 향한 맹세의 절이라고 설명이 나왔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왜 가슴이 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절을 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숙연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이 없어서 더 강렬했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긴 연설도,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었어요. 오직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움직임만이 존재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진짜 약속이라는 것을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천지례라는 의식에서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을 향해 절을 했어요. 자막에는 우주 만물을 증인으로 삼아 평생을 맹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을 떠올렸어요. 목사님 앞에서 짧게 서약했던 그 순간을요. 형식적이었죠. 그저 말로만 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 속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온몸으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합글레라는 의식이 나왔습니다. 표주박으로 만든 잔에 술을 따라 나눠 마시는 장면이었죠. 자막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잔처럼 이제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영상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알 수 없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3분이었어요. 겨우 3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내렸어요. 40개국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혼식 영상입니다. 말 없이 맹세하는 결혼. 이게 진짜 결혼이네요. 관광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전이에요. 결혼의 의미를 되묻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봤어요. 세 번째 볼 때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제 결혼식은 뭐였을까요?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친구들과 춤추고. 즐거웠지만 가벼웠어요. 약속보다는 파티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영상 속 결혼식은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진실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왜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새벽 4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영상뿐이었어요. 북소리, 절, 침묵 속의 약속.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엄마가 생각을 좀 바꿔볼게.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응. 한국 가는 거, 엄마도 같이 갈게. 딸이 제 목을 껴안았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3분짜리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감동받긴 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낯선 나라, 통하지 않는 언어, 이해하기 힘든 문화, 모든 게 두려웠어요. 딸 에밀리는 제 옆에서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 진짜 맛있어. 특히 비빔밥이랑 불고기는 꼭 먹어봐야 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매운 음식은 잘 못 먹는데 한국 음식이 다 맵다고 들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긴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에 피곤함이 몰려왔죠. 이코노미석은 좁았고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았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몰라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죠.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자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이 먼 길을 와서 딸의 결혼식을 보는 게 맞는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항공사라서 그런지 메뉴도 한국식이었어요. 비빔밥과 불고기 중 선택하라고 했는데 저는 비빔밥을 골랐습니다. 그릇 뚜껑을 열자 형형색색의 나물과 고추장이 보였어요.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옆자리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빔밥 처음이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돼요.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세요. 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여성은 친절하게 비비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따라 해봤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아삭하고 적당히 매콤했죠. 맛있네요. 그렇죠. 한국 음식은 처음엔 낯설지만 먹다 보면 중독돼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왜 가는지 물어봤더니 저는 딸의 결혼식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전통 혼례예요. 한옥에서요. 여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라던데. 저희 조카도 지난달에 경주에서 전통 혼례 올렸어요. 신랑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조카 신랑이 패백할 때 우리 부모님께 절하는 거 보고 다들 울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신랑 부모님도 울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패백이라는 단어는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하고 인사하는 의식이었죠.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직접 보셔야 해요. 근데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한복 입는 법이랑 예절 같은 거요. 저는 당황했어요. 준비라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외국인이 전통 혼례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요? 지난주에 올라온 건데 벌써 조회수가 5천만이에요. 영상은 안동에서 열린 전통 혼례였습니다. 스페인 부부가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이었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가득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전통을 보여주는 걸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손님 대접도 정말 잘하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고 구름 사이로 가끔 별빛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3분짜리 영상이 맴돌았죠. 북소리, 절, 침묵. 과연 저도 그런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딸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일까? 준호라는 청년은 좋은 사람일까? 한국 사돈들은 저를 받아들여 줄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일출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요. 얼마 후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깔끔한 시설, 친절한 안내판.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이기도 했죠. 한글로 된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번역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딸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쪽이야. 준호 오빠가 마중 나와 있을 거야.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출구 앞에는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캐롤린 테일러라고 적힌 팻말을 든 청년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사진으로 여러 번 봐서 알아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악수를 건넸지만 준호는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존중의 표시였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 문화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죠. 피곤하시죠? 경주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편하게 쉬면서 가세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이 보였고 간간히 논밭이 나타났죠.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미국은 넓고 평평한 땅이 많았지만 한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경주는 한국의 예수도였어요. 1000년 동안 신라라는 나라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전통 문화재가 정말 많아요. 그렇구나. 결혼식 장소는 교촌 한옥마을이에요. 한옥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님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끔 보이는 마을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3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차가 한옥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돌담이 쌓인 좁은 골목길, 기와지붕이 줄지어 선 집들,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한옥을 직접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만든 집인데도 품격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죠. 준호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에요. 숙소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돌담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 깔린 돌이 울퉁불퉁했지만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죠.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나왔어요. 마루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온돌방이 나타났어요. 바닥에는 요가 깔려 있었고 작은 탁자 하나만 놓여 있었죠. 침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전통 방식이에요. 요를 깔고 주무시면 돼요. 온돌이라고 바닥이 따뜻해서 생각보다 편하세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다니 허리가 아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온 거 경험해보기로 했죠. 저녁은 전통 한정식으로 준비했어요. 6시에 식당에서 뵐게요. 준호가 나가고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마당이 보였고 담 너머로 다른 한옥들의 지붕이 보였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향이 났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미국의 번잡함, 빠른 속도,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죠. 여기는 모든 게 느렸습니다. 시간도 천천히 흘렀어요. 그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향했는데 역시 한옥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낮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야 했죠. 무릎이 아플 것 같았지만 방석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어요. 나물, 김치, 생선, 고기, 국, 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이 함께 했어요. 처음 만나는 한국 사돈들이었죠. 준호 아버지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준호 어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는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음식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생각보다 다 맛있었어요. 매운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죠. 한국 음식은 손이 많이 가요.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각 음식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돌방에 요에 누웠어요. 딱딱할 줄 알았는데 바닥이 따뜻해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뒀더니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결혼식 리허설이에요. 과연 어떨까요? 그 3분짜리 영상처럼 감동적일까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에 와서 이미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셈이었죠. 하지만 몸은 상쾌했습니다. 온돌방에서 자는 게 생각보다 편했거든요.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당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공기는 맑고 시원했죠. 저는 마루에 앉아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한옥 지붕 너머로 보이는 하늘, 돌담 사이로 보이는 골목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아침 식사 후 딸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한복 입는 법 배워야 해. 내일이 결혼식이잖아. 저는 긴장됐어요. 한복이라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복잡해 보였죠. 오전 10시 한복 전문가라는 분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한복 입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지만 딸이 통역을 도와줬어요. 큰 보따리를 풀자 아름다운 한복이 나왔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였어요. 색이 너무 화려해서 저는 주저했습니다. 이걸 제가 입어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요. 김순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복은 나이가 들수록 밝은 색을 입어요. 젊음을 유지하라는 의미죠.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결혼식 때 하객들도 한복 입어. 특히 신부 엄마는 제일 화려하게 입어야 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속옷처럼 생긴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줬어요. 저고리는 왼쪽을 먼저 여미고 그 다음 오른쪽을 덮어요. 그리고 이 고름으로 묶는 거예요. 고름이라는 긴 끈으로 매듭을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한복은 급하게 입는 옷이 아니에요. 김순자 선생님의 말에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매듭을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은 치마였어요. 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끈으로 묶었죠.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복 치마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이 나죠. 걸을 때는 조금 천천히 걷는 게 우아해 보여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큰 걸음으로 걷다가 치마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죠. 천천히요, 어머님. 한복은 빨리 걷는 옷이 아니에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완벽해요. 정말 한국 어머니 같으세요. 김순자 선생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죠. 화려한 색깔이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50년을 살면서 한복을 입은 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어울릴 줄은 몰랐죠. 오후에는 결혼식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교촌 한옥마을의 전통훈례 체험관으로 갔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큰 한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 가족, 에밀리, 그리고 예식을 진행할 집례자라는 분.
집내자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식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통혼례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어요. 교배례, 서천지례, 합글례, 그리고 패백. 각 의식마다 의미가 있었죠. 교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절하는 거예요. 평생 서로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죠. 집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서천지례는 하늘과 땅을 향해 절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합글례는 표주박 잔으로 술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잔처럼 이제 두 사람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국 결혼식은 간단했어요. 입장하고, 서약하고, 반지 끼우고, 키스하고 끝. 하지만 한국 전통혼례는 달랐습니다. 각 단계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에밀리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준호는 사무관대를 쓰고 있었고, 에밀리는 화롯을 입고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화롯의 화려한 색깔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오색 찬란했지만 조화로웠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아니, 음악이라기보다 북소리였죠. 둥둥둥. 그 소리에 맞춰 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동이라는 작은 남자아이가 앞에서 걸어갔어요. 에밀리도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그리고 깊이 절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허리를 숙여 서로를 향한 존중을 표현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리허설인데도 이렇게 감동적이라니. 내일 진짜 결혼식은 어떨까요? 서천질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향해 그리고 땅을 향해 절했어요.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집내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을 떠올렸어요. 목사님 앞에서 짧게 서약했던 그 순간. 형식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딸과 사위는 우주 전체를 증인으로 삼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합글례 순서였습니다. 표주박으로 만든 잔이 나왔어요. 두 개의 잔인데 하나의 표주박을 반으로 나눈 거였죠.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잔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예요. 통역이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에밀리가 각자 잔을 들고 술을 마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죠. 리허설이 끝나고 집내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감동적일 거예요. 오늘은 연습이지만 내일은 진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감동적이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깨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오늘 제 딸이 결혼하는 날이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9월의 한국 날씨는 완벽했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너무 떨려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딸 에밀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떨려. 나도 떨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전 10시 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입혀드릴게요. 완벽하게 해드려야죠.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저고리를 여며줬습니다. 고름을 묶고 치마를 둘러주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줬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단계씩 정성을 담아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선생님의 손길이 닿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에밀리가 화롯을 입고 있었어요. 3명의 도우미가 딸을 도와주고 있었죠. 화롯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러 겹의 옷을 입고 그 위에 화려한 화롯을 걸쳤어요. 머리에는 족두리라는 장식을 썼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면 안 돼. 화장 다 지워져.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도우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외국인인데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다니. 에밀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거울을 보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결혼하는구나. 응.
진짜 결혼하는 거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전혀 후회 안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혼례 장소로 이동했어요. 교촌 한옥마을의 큰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 가족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한복들이 모여 있으니 장관이었죠.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였어요. 준호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두 분 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준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식의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둥. 혼례가 시작됐어요. 준호가 등장했습니다. 사무관대를 쓰고 도포를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화동이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신부 입장이었어요. 에밀리가 나타났습니다. 화롯의 화려함이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예뻤겠지만 한복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우아하고 품격 있고 숙연했죠. 에밀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리허설 때 배운 대로요. 준호와 에밀리가 마주 섰습니다. 집례자가 선언했어요. 이제 교배례를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절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했죠. 한 번, 두 번,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화려한 입장도, 긴 서약서도, 감정적인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절.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만으로 완벽했습니다. 서천지례가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집례자의 목소리가 한옥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와 에밀리가 하늘을 향해 그리고 땅을 향해 절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주 만물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제 결혼식은 목사님과 하객들 앞에서의 서약이었어요. 하지만 이 결혼식은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 전체가 증인이었죠. 무게가 완전히 달랐어요. 합글레 순서였습니다. 표주박 잔이 나왔어요. 준호와 에밀리가 각자 잔을 들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잔처럼 이제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집례자의 말에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준호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혼례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집례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성혼을 선포합니다. 북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호와 에밀리가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결혼식이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혼례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마당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정말 아름다웠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와줘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준호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통역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패백 시간이에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대추, 밤, 곶감, 그리고 여러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양가 부모가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준호 부모님. 네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와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0년 전 제 결혼식 때 사위는 악수만 했습니다. 가볍게, 사무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와 함께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한국 남자는 달랐습니다. 말없이 절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딸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딸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약속이 그 한 번의 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우리 딸 잘 부탁해요. 통역이 전해주자 준호가 다시 절했어요. 이번에는 에밀리가 준호 부모님께 절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부모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가족이 되는 의식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준호 어머니가 대추와 밤을 에밀리의 치마폭에 던져줬어요. 통역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의미예요. 대추는 아들, 밤은 딸을 상징하죠. 에밀리가 치마로 받으며 웃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패백이 끝나고 우리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우는 거 오랜만에 봤어. 그러게, 나도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요. 제 결혼식에는 없었던 것들이 여기에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심, 존중, 책임, 그리고 가족. 미국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 혼례는 달랐어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자리였죠. 그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이 열렸어요. 한옥 마당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죠. 떡, 한과, 전, 나물, 잡채.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한복을 입은 채로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인 하객 몇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요. 한 프랑스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파리에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그냥 파티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본 결혼식은 진짜 결혼 같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말이 없어서 더 강렬했어요. 절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지붕 너머로 노을이 물들었어요. 주황빛, 분홍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준호와 에밀리가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만약 제 고집대로 미국에서 평범한 결혼식을 했다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깨달음도 없었겠죠. 딸이 옳았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진짜 약속, 진짜 존중, 진짜 결혼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한옥에서의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온돌방도 익숙해졌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됐죠. 어느 날 아침,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결혼식 영상이 바이럴 됐어.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당일 친구가 찍은 영상이었어요.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5천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어젯밤에 올렸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 댓글 좀 봐. 댓글창을 내렸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이 결혼식 뭐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말 없이 절로만 약속하는데 왜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나요? 나도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미국 결혼식은 쇼 같았는데 이건 진짜 결혼이네요. 관광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이에요. 두 번째 결혼은 꼭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외국인이 더 감동받는 한국 전통이네요.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조회수가 1억을 돌파했습니다. 1억 2천만, 1억 5천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세계 각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NN, BBC, 프랑스 르몽드, 일본 NHK 모두 결혼식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왜 한국 전통혼례를 선택했나요?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혼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부 어머니로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깨달았죠. 이건 문화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요. 미국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가벼웠어요. 하지만 한국 전통혼례는 소박했지만 무거웠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패백대 사위가 제 앞에서 저라는 걸 보고 울었어요. 제 결혼식 때는 사위가 악수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남자는 온몸으로 약속했어요. 인터뷰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조회수가 수천만을 넘어갔어요. SNS에서는 한국 전통혼례 열풍이 불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경주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외국인 전통혼례 문의가 폭증했어요. 예약이 6개월치가 다 찼습니다. 안동시, 전주시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곳곳에서 외국인 전통혼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커플, 독일 커플, 브라질 커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결혼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한 미국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결혼할까? 였어요. 그 프로그램에 저도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한국 전통혼례를 올린 다른 외국인 커플들도 있었어요. 독일 여성이 말했습니다. 독일 결혼식은 15분 만에 끝나요. 서명하고, 반지 끼우고, 끝. 하지만 한국 전통혼례는 달랐어요.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었죠. 호주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절로 맹세하는 게 처음엔 이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하다는 거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캐롤린 씨, 이제 딸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한국에 와서 진짜 결혼이 뭔지 배웠거든요. 진짜 결혼이요? 네. 결혼은 파티가 아니에요. 쇼도 아니고요. 결혼은 책임이에요. 존중이고 약속이죠. 한국 전통혼례는 그걸 정확히 보여줬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네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어요. 우리도 두 번째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부부들이 나타났습니다. 결혼 30주년, 40주년을 맞은 부부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죠. 갱신 서약을 한국 전통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혼례 체험 패키지가 출시됐어요. 한복 대여, 전문가 지도, 사진 촬영까지 모든 게 포함됐죠.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예약이 1년치까지 밀렸어요. 저는 경주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딸과 사위의 신혼생활을 돕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배우기도 했어요. 한옥 마을을 걷고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어보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묵던 한옥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캐나다에서 온 50대 부부였습니다. 캐롤린 씨죠?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결혼 25주년인데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려고 왔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패백의 의미,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죠. 한국 전통혼례는 그걸 가르쳐줘요. 그들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한국 전통혼례의 전도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 달 전만 해도 반대하던 사람이 말이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3분짜리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었어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면서요.
한국에서의 2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애틀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거리, 한옥 지붕들, 돌담길, 모든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제 떠나려니 아쉬웠습니다. 에밀리와 준호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또 올 거지?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손주 보러 와야지. 우리는 웃었어요. 준호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세요. 저도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준호, 우리 딸 잘 부탁해. 내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 마음 한 구석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달을 떠올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함, 결혼식 리허설의 긴장감, 그리고 결혼식 당일의 감동.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패백 때 준호가 절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진심 어린 절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미국 여성이었어요. 한국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딸 결혼식 때문에 갔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그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지난 2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전통혼례에 대해, 패백에 대해, 그리고 제가 느낀 감동에 대해. 여성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경험이네요. 저도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평범한 교회 결혼식 준비 중이에요. 평범한 것도 좋죠. 하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에밀리의 결혼식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미 조회수가 2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3분짜리 영상을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네요. 우리 결혼식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딸한테 이 영상 보여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여성은 핸드폰으로 영상 링크를 저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걸 알게 됐어요.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도시였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2달 만에 돌아온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가 변한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주제인데요? 한국에서 배운 결혼의 의미요. 일주일 후, 강연이 열렸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5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린 테일러입니다. 2달 전,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러 한국에 갔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의 결혼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국 전통혼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배례, 서천지례, 합글례, 패백. 각 의식의 의미를 자세히 들려줬죠. 미국 결혼식은 화려합니다. 큰 웨딩홀, 비싼 드레스, 맛있는 음식. 하지만 한국 전통혼례는 소박해요. 한옥 마당, 단순한 의식, 침묵. 그런데 왜 한국 전통혼례가 더 감동적일까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보다 내용이, 말보다 행동이, 쇼보다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패백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준호가 제 앞에서 절하던 그 순간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결혼식 때 사위는 악수만 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남자는 온몸으로 약속했죠. 어떤 게 더 진심일까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 결혼 30주년인데 한국 가서 다시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뮤니티 센터에서요. 제목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결혼의 의미였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통혼례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결혼 30주년 기념이었죠. 정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 올리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제대로 된 결혼식 한번 올려보자.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에는 에밀리와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딸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6개월이었죠. 엄마, 아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잘 있니? 응.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경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한옥마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한옥마당이었죠. 저는 1년 전 입었던 한복을 다시 입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 이번에는 훨씬 능숙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한복을 입었어요.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 멋있었죠. 여보, 나 어때? 멋있어. 30년 전보다 더 멋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혼례가 시작됐어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둥. 1년 전 들었던 그 소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교배례를 올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향해 깊이 절했어요. 30년 전 교회에서는 하지 못했던 절이었죠. 그때는 목사님 앞에서 짧게 서약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온몸으로 서로를 향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고 있었죠. 서천지례를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 절했어요. 우주 만물을 증인으로 삼아 맹세합니다. 집례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0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합글례를 올렸습니다. 표주박 잔으로 술을 나눠 마셨어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잔처럼. 이제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동안 하나였지만 이제야 제대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에밀리와 준호 부모님,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온 친구들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게 진짜 결혼식이었네. 그렇지. 30년 늦었지만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야.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 딸이 보여준 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 영상이었죠. 하지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30년 전 우리의 첫 번째 결혼식 사진들과 비교 편집된 거였습니다. 30년 전 화려한 웨딩홀, 흰 드레스, 짧은 서약, 지금 소박한 한옥 마당, 한복, 깊은 절.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어때? 딸이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영상은 SNS에 올라갔고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올린 결혼식. 미국 부부의 한국 전통혼례 갱신 서약.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0만, 5천만, 1억.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약속을 하다니. 나도 배우자랑 한국 가서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두 번째 결혼은 한국에서. 마지막 댓글이 특히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갱신 서약을 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은 이제 결혼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쉬움이 덜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2의 고향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 태어나면 또 가야지. 당연하지. 돌잔치도 한국식으로 해야지.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하며 한국에 갔던 저. 하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결혼은 파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
화려함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3분짜리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었어요. 손주 세대에게도 이 문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말리러 간 한국에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전통 혼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이 담긴 아름다운 문화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